지금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3월 16일 새벽 4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한 남자가 전직 동료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이번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또 다른 동료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창원까지 이동해 세 번째 목표물을 찾아갔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50대 김모 씨, 국내 한 항공사에서 오랫동안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2년 전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가 경찰에 붙잡힌 뒤 한 말이 더 소름 돋습니다. 범행은 3년 전부터 계획했고 4명을 살해하려 했다고 태연하게 밝혔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분노의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16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의 한 아파트. 이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던 50대 기장은 승강기 앞에서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들더니 목을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저항한 끝에 가까스로 벗어났지만 공격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한 새벽 폭행이 아니었습니다. 공격자는 피해자의 집 주소를 정확히 알고 찾아온 것이었고 심지어 아파트 승강기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일부러 계단 쪽 승강기 앞을 골랐습니다. 이미 치밀한 계획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범행에 실패한 김 씨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 목표로 이동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약 24시간 뒤인 3월 17일 새벽 5시 30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또 다른 전직 동료 기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흉기를 꺼내들었고 수차례 찔렀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를 피했지만 이미 온몸에 상처를 입은 상태였고 아파트 복도에 쓰러진 채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침 출근 전 자신의 집 앞에서 동료에게 살해당한 것입니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예리한 흉기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발견됐고 경찰은 즉시 살인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CCTV 분석과 주변 동선을 추적한 결과 피해자와 함께 같은 항공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50대 김 씨가 유력 용의자로 빠르게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일산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과 이번 부산 살인 사건이 동일 인물의 소행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부산에서 범행을 저지른 직후 또다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창원이었습니다. 그곳에도 자신이 타깃으로 정해둔 전직 동료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미 항공사 관련 직원 8명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내린 상태였고 창원의 피해자도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목표물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에 막혀 세 번째 범행은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 다행이었지만 그 대담함과 집요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창원에서의 범행마저 실패한 김 씨는 인근 울산으로 이동해 한 모텔에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의 추적망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산에서 1차 살인이 발생한 지 14시간여 만인 3월 17일 저녁 8시쯤 울산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10시 36분 김 씨는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끌려오면서도 김 씨의 태도는 놀라웠습니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비한 듯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왜 기장을 살해했냐고 묻자 김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 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냐는 질문에는 3년 됐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몇 명을 살해하려 했냐는 물음에는 4명이요 라고 서슴없이 답했습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마치 오랫동안 생각해온 말을 읊듯이 답한 것입니다. 이 발언 내용이 보도되자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4명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실행에 옮겼다는 것인데 이게 과연 한순간의 충동이나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그 배경으로 언급된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이라는 표현도 의미심장합니다. 항공사 내부의 인사 구조나 출신 학교 간 갈등과 연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 씨는 기장 승급 심사에서 여러 차례 탈락했습니다. 항공사에서 부기장이 기장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승급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대형 항공사의 경우 부기장에서 기장이 되기까지 보통 10년에서 13년이 걸리고 심사에서 한 번만 탈락해도 승급이 크게 늦어집니다. 50대가 돼도 부기장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 과정은 항공업계 종사자들에게 매우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 씨는 2승급 심사에서 수차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2년 전 항공사를 퇴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사에 관여했거나 갈등을 빚은 동료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치밀함도 수사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지인 일산에서 그는 아파트 승강기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계단 쪽을 이용했습니다. 피해자의 집 주소와 동선을 사전에 파악했으며 범행 전후로 옷을 갈아입어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했고 이틀에 걸쳐 고양시, 부산, 창원, 울산을 차례로 이동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 폭발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철저히 준비된 범행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경찰은 현재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피해 여부 그리고 공군 사관학교 기득권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항공사 인사 시스템과 내부 갈등 관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연구에서도 운항 승무원들이 겪는 갈등 원인으로 무리한 비행 스케줄과 승격 기준의 불투명성이 상위에 꼽혔습니다. 조종사라는 직업은 겉보기에는 선망받는 전문직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오랜 시간 동안 좁은 계급 구조 속에서 극도의 긴장과 경쟁을 견뎌내야 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피해자들이 특정된 이유입니다. 김 씨가 타깃으로 삼은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기장 승급 심사에 관여했거나 직장 내 갈등을 빚어온 전직 동료들이었습니다. 즉, 직장을 떠난 이후에도 수년간 분노와 적개심을 키워가며 구체적인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4명을 타깃으로 삼았고 그중 1명은 이미 사망했으며 1명은 일산에서 목을 졸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창원의 동료는 신변보호 조치 덕분에 가까스로 살았고 나머지 1명도 경찰이 미리 파악해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신변보호 조치가 없었다면 희생자는 훨씬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나 개인의 분노 문제로만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수년에 걸쳐 철저히 계획한 연쇄살인 시도, 도주하면서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집요함, 검거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직장에서의 억울함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유가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분노를 이런 방식으로 풀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에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현재 김 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계속 조사 중이며 추가 공범이나 관련자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슈 채널에서는 이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과 재판 결과까지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회 소식을 가장 빠르고 쉽게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